자, 드디어 영독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 마지막 지문이 조금 길어가지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을 쳐주시고, 형광펜이 많죠? 네. 이게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나긴 해도요. 그래도 할만해. 내용 소재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할 건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rigid라고 나오죠. 자, rigid가 무슨 뜻이냐면 융통성 없는 이라고 쓰였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완고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융통성 없는, 완고하니까 너무 이제 막 고집 세고 막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융통성 없는 학교 스케줄들, 학교 일정들, 그리고 old fashioned policy니까 뭐 낡은 fashion, 여기서 fashion은 이제 방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낡은 방식의 정책 같은 것들, 학교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학교가 융통성이 없거나 스케줄을 발휘함에 있어서 혹은 뭔가 이제 그 정책 자체가 너무 올드한 거야. 자, 요런 것들은, 맞죠? 요런 학교 정책들은요, should not, 해서는 안 된대. 자, dictate란 단어가 명령하다, 뭐 혹은 뭐, 좌지우지하다, 좌우하다, 요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학교가 그렇게 완고하게 일정을 하거나 낡은 방식의 정책을 하는 것이 요런 것이 유형을 배움 경험의 유형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습의 경험의 유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가져야만 하는, 오늘날 그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오케이. 지금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됐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목적어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학습 경험 있죠. 자, 요게 아마 학습 경험의 그 유형, 표시 좀 하자. 요렇게 길게 쳐서. 자, 요게 선행사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잡아줄게요. 첫 문장부터 굉장히 복잡하네요. 다시. 자, 학교의 그런 어떤 융통성 없는 스케줄과 낡은 방식의 정책들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오늘날 그들에게 이용 가능해야만 하는 그런 학습 경험의 유형들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가 너무 빡빡하고 올드하게 굴어서 아이들의 학습 경험의 유형을 지 멋대로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겁니다. 이거는 이 글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학교 정책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stay, 머무르는 것은, 자, 주어졌고, 머무르는 것은 그 과정을 머무르는 것은 뭐 하는 것 없이, 자, 요렇게 괄호를 좀 쳐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길에 있는 범프. 자, 여기서 범프는 원래 이제 혹 같은 거예요. 길에 뭐가 혹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장애물이라고 쓰였더라고요. adapt. 자, 요 단어는 적응하다잖아. 그치? 자, 그럼 보세요. 길에 있는 장애물에 적응하는 것 없이 그 과정을, 코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피하고 혹은 경로를 수정하거나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코지것대로 가는 거야. 맞지? 그 코스를. 이게 지금 약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뭐죠? 학교죠. 학교. 그러니까 길에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좀 적응도 해야 되는데 그 적응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코스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inherently. 자, inherently는 뭐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란 뜻이고 결국엔 어떤 상태를 만든다고요? failure, 실패 상태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실패를 초래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너무 빡빡하게 굴고 기존의 틀을 너무 지키려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야 장애물이 있으면 좀 적응해야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학교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뉘앙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얘기가 나오죠. flexibility. 자 이용 가능성. 잘못 말했어. 융통성이란 뜻입니다. 융통성은요. avoid. 피해요. 막아줘요. 뭐를 막아줘요? common, 흔한. 자, pitfall이니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문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만약에 있으면 흔한 문제 같은 걸 피하게 해준대요. 저 이거 맞을 것 같지 않냐? 글쓴이는 기본적으로 너무 완고한 거 싫어해. 기존의 틀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뭔가 흔한 문제를 피해준다라고 하면 답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disturb 하는. 자, disturb가 무슨 뜻이냐면 방해하다. 그치? 지금 여기서 initiative는 계획이란 뜻입니다. 잠깐만. 오케이. 자, dominate는 무슨 뜻이죠? 지배하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융통성이 있으면 뭘 피해주냐면 흔한 문제를 피해준대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그 변화 계획을 방해한대. 온갖 종류의 변화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을 막아준대요. 근데 온갖 종류의 그 변화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게 어떤 곳이야? 자, 여기서는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있어봐. 의문사 아니야. 의문사 외열이 아니라 접속사 외열이거든요? 자, 옆에 쌤이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외열이 관계부사일 때는 괄호 쳐서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요.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고, 자, where are you 할 때 물어보는 느낌으로 어디라는 뜻. 이게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쌤이 말하는 거는 접속사 뜻인데요. 뭐뭐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긴 있어요. 자, 이거를 접속사라고 보지 말고 관계부사라고 보되 앞에 뭐 더 place 정도의 그 보편적인 장소 느낌의 선행사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서 이 변화하려는 온갖 계획을 방해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죠? 통제가 학교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변화하려는 계획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너무 보수적이고 완고한데, 그치? 꼰대들인데, 그치? 자, 그런 곳에서는 변화 계획을 방해하려는 문제가 늘상 존재한다 이겁니다. 맞죠?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학교 측에서 융통성이 있는 그 접근을 취하면 말이죠. 괜찮죠? 오케이, 계속 가보자. 4번 문장 가보자. 정책과 보통의 그 procedure는 절차란 뜻이잖아. 자, 그러면 정책과 보통의 정차는 다시 정책과 보통의 절차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이건 약간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그치? 맞지? 완고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오직 act, 작용해야만 합니다. 오직 뭐 하기 위해서만, 오직 뭐뭐 하기 위해서. 오직 뭐 하기 위해서만, 학교의 기능을 이끌기 위해서만 이것들이 작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아니라 뭐는 하면 안 돼. 그 stylized. 자, 여기서 stylized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는 불모의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불모의. 아무것도 새로이 나올 수 없는 불모의 환경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어떤 불모의 환경이냐면, 오케이.
학습이라는 게, 자, anything but, 단어가 좀 어렵다, 그치? 자, 여기서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해요. 그러면, 자, 봐봐. 뒤에 거를 제외한 어떤 것. 괜찮죠? 자, 그러면 뒤에 걸 제외한 어떤 것이니까, 뒤에 거야, 아니야. 뒤에 거가 아닌 상태입니다. 자, 지금 요거 좀 적어주세요. 자, 지금 내가 적어놨는데요. 자, 지금 anything but 이라는 것하고 nothing but 이라는 게 지금 다른데 요 앞에 것만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but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보세요. A를 제외한 어떤 것이니까 결국엔 never A라는 뜻이 되죠. 되죠? 자, 밑에 거 한번 보세요. A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면 A만 원하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자, nothing but 같은 경우는 only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오직 A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필기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anything but이 나왔으니까 never의 의미다. 그치? 그러면 적어봐. 여기에 never.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자, 결코 재밌지도 않고, relevant, 관련이 있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은, 다시. 학습이 결코 재밌지도 않고, 관련 있지도 않고, 뭔가 그 의미 있지도 않은 그런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는, 새로운 것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불모의 환경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슈드가 여기 생략됐어요. (4번) 문장 다시 정리해봐.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글쓴이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5번 문장까지 해석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다 똑같아요. 학교가 너무 완고하게 그리고 정책 같은 걸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맞지? 장애물이 있으면 좀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융통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4번 문장의 주어가 뭐였냐면요. 정책과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완고한 것들이에요. 그쵸? 전통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돼야 돼요. 조금만 사용돼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 조금만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뭐 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게 기능하는 거. 뭔지 알죠?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거. 그 학교라는 것의 기능을 이끌기 위해서만 활용돼야 되지. 너무 많은 곳에, 특히 학습과 관련된 것에 너무 강압적으로 침투하면 안 된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학교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환경이 생겨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나 봐요. 됐죠? 그래서 학습이 재밌고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완고하고 꼰대같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장 들어가 볼게요. 자, it이 가주어고요. to가 진주어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오케이 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매우 좋다 이 말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은 매우 좋대요. 근데 뭐를 하는 게 매우 좋냐면요. detour 이란 단어는 동그라미 한 개 쳐봐. 자, 이거는 우회예요. 우회. 좀 우회를 하는 것이 매우 좋대요. now and then, 때때로. sometimes의 의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대디아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디아가 뭐예요? 변화가 implemented, 뭔가 실행되도록. 변화가 전략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너무 진도에 급급해가지고 계속 빡시게 굴리는 것보다 때로는 돌아서 예전에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혹은 학교 진도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가보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전략적으로요. 목표만 있다면요. 됐죠?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학교 현장에서 뭐를 발휘해야 된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별표를 좀 더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자, 잠깐만.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때로는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현실이 됩니다. 오직 뭐 한다면 현실이 된다고요. 자, 오직 융통성이 임베디드 한 요소일 때, 자, 임베드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붙박이처럼 딱 끼워 넣는 게 그 임베드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쏙 들어간 어때요? 지금 여기 해석에서는 내장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자, 학교 현장의 융통성이 내장된 요소, 쏙 들어가 있는 요소일 때만이, 자, only if니까 오직 뭐뭐 할 때만이 한다면 이렇게. 그때만이 현실이 된다 이거죠. 자, 또 융통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7번 문장 볼게요. 또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요, should be applied.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그래서 삽입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융통성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하고요. 또 뭔가 교실 안에서 뭔가를 instruction, 그 수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대요. 융통성이요. 계속 할게요. 잠깐. 그래서 너무 자주 학습이라는 게 되고 있어요. 저 뭐가 되고 있냐면 원 사이즈, 한 가지 사이즈로 모두한테 맞추려는 그런 접근. 뭐 천편일률적 접근. 이게 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접근을 하는 게 너무 자주 있나 봐요. 이까지 괜찮죠? 그러면 한 가지 사이즈로 모두한테 맞춘다라는 접근은 어떤 접근이에요? 자, 뒤에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받는 거예요. 과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과제를 하게 돼요? demonstrate, 설명하는, 입증하는, 뭐를요? What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라 하는 과제가 부여되는 거야. 과제가 부여되는 거야. 자, 그런 걸 천편일률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의 방식을 생각해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이죠. 너무 똑같지 않냐? 그동안의 방식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매년마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그 학습, 이런 종류의 학습이 너무 많대요. This is, 이것은 극도로, 자, rare이 나왔으니까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보시면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활동에서 이것이 드물대요. 자, 근데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have to, 해야 되는 거야. 발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발표냐면 결국에는 assess, 평가하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평가받게 되는 그런 PPT 발표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활동에서 드물다가 아니잖아. 맞지? 드물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태죠. prevalent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뭐 common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됐죠? 오케이. 이런 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과제를 주고, 똑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점수를 그렇게 평가받고, 그리고 매년마다 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 수행평가하는 방식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기존의 틀만 고수하는 완고한 그 수업 현장인 거죠.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기준들, 표준들이요, 되었대요. 지시하는 것이 되었대요. 학생들한테 to develop, 자, 이거 현관에 좀 칠게요.
학생들한테 to develop, 발전시켜봐라, 제작해봐라, 파워포인트 발표 같은 거, 좀 만들어와라 하는 걸 지시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일반적인 표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또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역할 reversal은 전환이란 뜻입니다. 됐죠? 자, 역할 전환을 초래를 하는데, 자, 어떤 역할 전환인지 또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impart는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직접적인 지시를 그들의 또래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 전환의 방식을 야기하는 게 PPT 발표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이런 수업 현장에서 수행평가 같은 그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주제를 부여받고 모든 똑같은 방식, 예를 들어 PPT를 만들어 와서 모두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수업하는 듯이 발표를 하는 그런 역할 전환을 초래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흔하다. 너무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발표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걸 PPT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컴퓨터 타이핑이 느려서 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집에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맨날 똑같은 과제만 낸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의 학교 과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고요. 11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학습은 materialize. 자, materialize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게 쓰였는데 실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약간 realize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평범하지 않은 학습은 실현됩니다. 언제 실현되냐면 아이들이 뭘 받을 때? 융통성을 받을 때. 아이들이 융통성을 부여받을 때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학습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뭐에 관해서요? 자, as to는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해서요? 어떻게 그들이 demonstrate, 설명할 수 있을지. 뭐를요? 그들이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배워왔던 것, 그들이 아는 것과 그들이 배워왔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아이들이 그 융통성을 부여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그 비범한 학습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이 PPT 만드는 거 말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요, 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선택을 줘야 돼요. 자, 뭐에 대한 선택을 줘야 되냐면, 야, PPT만 만들어 와! 이러면 안 되고요. 도구에 관해서, 혹은 그 결과적인 그 제품에 관해서, 제품이라기보다는 뭔가, 뭐랄까, 결과적? 제품이라고 하자. 네. 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잠깐만, 어디서 끊어야 되나? 오케이. 잠깐만. 자, 다시 마지막 12번 문장 볼게요. 이 경우가 뭐라고? 학생들이 융통성을 지가 알고 있는 것과 지가 학습해 왔던 것을 학생들이 묘사하는 그 방식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융통성을 부여받아서 지가 알고 있는 것과 지가 배워왔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12번 문장은 11번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요. 자, 뭐에 관한 선택권이냐면 도구 같은 거. 아니면 그 결과적 제품, 물건 같은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나 결과적 제품 같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대요. 됐죠?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기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자, 이렇게 꾸밉니다. 자, align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자, 요거는 뭐랄까 조정하다, 맞추다. associated도 좀 끊어주세요. 자,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PPT 발표와 함께 연관된 그 학습 결과와 똑같은 기준에 맞추어 그들이 사용하길 원하고 만들어내길 원하는 그런 어떤 그 결과적 제품이나 그 도구에 관한 그런 선택권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너무 이제 틀에 박힌 과제들만 나온다 이겁니다. 맞죠? PPT 발표 준비 같은 거요. 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만약에 했다 치잖아? 그러면 그 차이는 훨씬 더 많이 authentic, 진정성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거고요. rich, 풍부한 product, 뭔가 이제 결과물, 제품이 나올 거래요. 어떤 더 잘 일을 하는. 괜찮죠? 자, 그럼 뭐에 있어서 더 잘 일을 해요? 지금 뒤에 보시면 meaningful, 의미 있는 학습과 그 기술 습득, 스킬 습득의 quantify가 뭐냐면 양을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인지, 그리고 스킬을 얻은 건 acquisition, 이 단어는 습득이란 뜻입니다. 자, 얼마나 내가 얻은 게 많은지 그것을 양을 측정해보는 더 멋지고 좋은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풍부한 결과물, 진정성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거죠. 됐죠? 뭔가 굉장히 대단하게 길게 말을 했지만 결국엔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학교 현장에 있어서 너무 융통성 없이 완고하게 적용하면 안 돼. 학교라는 환경은 뭔가 많은 것들이 생겨나야 하는 그런 환경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전반적으로 크게 융통성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요. 자, 밑에 얘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수업 시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 과제들, 요런 거 과제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융통성을 부여받아서 지가 아는 거, 지가 배운 거, 이런 것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똑같이 PPT 발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결과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 융통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거의 30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만할게요.